이번 시간에 소개할 리오하의 우수 생산자는 스페인 리오하 와인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리오하 와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와이너리 방문 모습과 와인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리오하 산지 로그로뇨 마을에서 차로 한 10분쯤 달리면 무리에타에 도착합니다. 품위 있는 외관으로 정비된 이곳은 무리에타의 와이너리가 있는 곳이자 무리에타가 소유한 포도밭 핀카 이가이가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와이너리 건물이 있는 입구까지도 꽤 떨어진 거리라서 계속 가면서 얘기할게요. 무리에타의 모든 포도들은 이곳 핀카 이가이에서 생산되는데 이쪽에서 보여지는 포도밭들과 또 저 앞쪽에 지나는 고속도로 너머 언덕 쪽으로도 이가이 포도밭들이 이어집니다. 무리에타가 소유한 이가이 에스테이 전체 포도밭은 총 300헥타르 정도로 해발 320에서 486m에 걸쳐 있는 리오하 알타의 대표적인 언덕지대 테루아를 보여주고 이곳에선 레드 품종인 템프라니오, 그라시아노, 마수엘로, 가르나차와 함께 화이트 품종인 비우라 등도 재배됩니다. 1852년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를 설립했던 루시아노 무리에타는 프랑스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과 오크 숙성 기법을 리오하에 최초로 도입했고 리오하 와인을 세계 시장에 처음으로 수출했던 선구자였는데 현대 사회에서의 지금과 같은 명성은 1983년 이곳을 인수한 세브리안 사가리가 패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83년 이가이 에스테이트를 매입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아버지 비센테를 시작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비센테 달마우와 여동생 크리스티나가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적 시설과 고풍스러운 외관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재정비된 이곳 무리에타에는 프라이빗 와인 라이브러리,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작은 뮤지엄, 테이스팅 살롱, 와인샵 등이 자리해 있는데 이제 한 곳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발효실로 가고 있습니다. 무리에타에선 이곳 이가이 포도밭 포도들만을 사용하고 모두 손으로 수확한 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대부분의 발효가 진행되는데 많은 와이너리들을 다녀봤음에도 이곳이 특별히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청결함은 이곳의 헤드 와인메이커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 했고, 저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기뻤습니다. 옆쪽에 따로 마련된 이곳은 좀 특별한 발효 공간으로 레드 중에서도 좀 더 우수한 퀴베들이 앞쪽에 대용량 우드통에서 발효되고 왼쪽 콘크리트 에그통에선 이들의 우수 화이트 와인인 카페라니아를 만드는 흰 품종 비우라가 오른쪽 에그통에선 우수 프로방스 로제 품질을 갖는 이들의 로제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와인 컬렉션은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할게요. 발효실 앞 건물 지하에는 숙성실이 자리해 있습니다. 역시 많은 와이너리들의 숙성 셀러를 다녀봤지만 이곳은 고요함 속에 경건함과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참 아름답게 디자인된 공간이죠. 무리에타에선 전통적인 아메리칸 오크통, 프렌치 오크통과 함께 콘크리트통 사용이 눈에 띄었는데 무리에타의 거의 모든 와인들은 콘크리트통에서 일정 기간의 숙성을 갖고 이런 숙성 방법을 활용해서 다양성과 스타일에서 스펙트럼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제 숙성실에서 나와서 포도밭과 가든 공간을 지나 저 앞쪽에 보이는 건물들로 가는 중입니다. 이 지하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무리에타의 숙성 셀러가 계속 이어지는데 약 400만 병의 와인들이 저장돼 있다고 하고 셀러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위쪽인 지상 공간은 환경 친화 컨셉으로 이렇게 가든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리에타의 오너인 사가리가 패밀리는 스페인의 북서쪽인 갈리시아 지방 출신으로 알바리뇨 와인으로 잘 알려진 갈리시아의 리아스 바이사스 와인 산지에서 또한 우수한 알바리뇨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건물들은 얼마 전 모두 재정비되거나 새롭게 지어진 곳인데,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처음 무리에타가 설립될 때 있었던 와이너리 건물인 카스티오 이가이가 있던 자리였고, 그 역사성을 이어가기 위해 몇 곳의 부분들은 그대로 남겨 복원했다고 합니다. 약 8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 2019년 모두 완공됐는데, 카스티오 이가이 건물이 있었던 이곳엔 무리에타의 자그마한 역사박물관과 특별한 프라이빗 와인셀러 등의 공간이 자리해 있습니다. 지하에는 리오하와 무리에타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오래된 문서들과 도구들을 보면서 과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디자인한 라벨들이 눈길을 끌죠. 이곳은 무리에타의 카스티오 이가이 화이트 와인 발효실로, 이가이 레드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발효를 거치지만 극히 드물게 생산되는 이가이 화이트 와인이 지금 보시는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발효됩니다. 특별한 프라이빗 와인셀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생산된 와인을 포함한 카스티오 이가이 와인의 오래된 빈티지들과 150주년 기념 와인들, 또 큰 용량의 라지 포맷 와인 등 시중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와인 컬렉션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와서는 무리에타의 전 세계 분배를 맡고 있는 회사 이름들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테이스팅을 하러 와인숍 겸 테이스팅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르케스 대 무리에타의 명성은 세브리안 사가리가의 리더십과 함께 와인메이킹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와인메이커 마리아 바르가스의 재능과 열정이 만들어냈다고 하겠는데, 1995년 무리에타에 합류한 마리아는 2000년부터 수석 와인메이커로 재직 중이고, 리오하 전통의 깊이 뿌리내린 스타일을 기반으로 탁월한 감각과 기술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서 2021년에는 세계 최고의 여성 와인메이커 중 한 명으로, 또 스페인 최고의 와인메이커 중 한 명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와인샵에는 무리에타의 플래그십 와인이자 좀 더 전통적인 스타일의 카스티오 이가이를 비롯해 현대적인 스타일인 달마우, 또 갈리시아 지방에서 생산되는 알바리뇨 와인들 등 무리에타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와인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리오하가 레드와인 산지라서 무리에타에서도 레드와인이 더 많이 생산되는데, 먼저 레세르바 와인은 템프라니오를 메인으로 블렌딩되고, 리오하 산지 레세르바 와인의 교과서라 할 수 있을 만큼 깔끔한 과일향, 밸런스, 구조감, 우아함이 돋보이는 와인으로 가격도 높지 않으면서 우수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두 와인의 색감이 다르죠? 왼쪽은 레세르바이고 오른쪽은 좀 더 오랜 숙성을 거친 그란 레세르바로, 역시 템프라니오 블렌드인데 오크통 숙성과 병 숙성 총 5년 이상의 숙성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향과 구조감을 가진 클래식한 리오하를 보여줍니다. 무리에타의 레세르바 레벨 화이트 와인 카페아니아입니다. 리오하의 대표 흰품종인 비우라 100%로 콘크리트 에그통에서 한 달 이상의 발효기간을 갖고 섬세한 우드 향과 미네랄리티, 정제된 복합적인 향과 우아함을 갖는 아름다운 모던 스타일 화이트 와인입니다. 무리에타의 플래그십 와인인 카스티오 이가이 그란 레세르바 에스페시알입니다. 이가이 에스테이트 안에 라플라나 포도밭에는 80년 수령의 포도그루들이 있고, 이곳에서 자란 템프라니오의 약간의 마수엘로가 블렌드돼서 만들어지는 이가이는 약 5년 이상의 우드통 숙성과 콘크리트통 숙성, 3년의 병 숙성 등 총 8년 이상의 숙성을 통해 출시되고, 진한 블랙과일 향, 허브, 삼나무 등의 복합적인 향, 정교하고 부드러운 타닌, 훌륭한 구조감과 롱 피니쉬를 가진 아름다운 와인입니다. 이외에도 템프라니오, 까베르네 소비뇽, 그라시아노가 블렌딩된 현대적 스타일의 프리미엄 와인 달마우가 생산됩니다. 스페인 화이트 와인의 전설이라고도 불리는 카스티오 이가이 블랑코 그란 레세르바 에스페시알은 비우라 품종 와인으로 1986년 빈티지가 가장 최근 빈티지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대용량 우드통에서 발효되고 아메리칸 오크 배럴에서 21년, 콘크리트 탱크에서 추가로 6년 숙성한 후 2014년에 병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친 정교한 숙성을 통해 와인의 복합성과 숙성 잠재력을 인정받아 와인 평론가들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4년 전쯤 한 와인 행사장에서 테이스팅하게 돼서 와인 품질에 정말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고, 그 이후로 비우라 품종 화이트 와인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를 리오하의 품격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들의 역사와 함께 새롭게 정비된 와이너리 건물들에서도 또 이들 와인에서도 품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3회에 걸쳐 리오하 산지 모습과 리오하 우스 와이너리들을 살펴봤습니다. 방문했던 와이너리들, 테이스팅했던 와인들은 더 많았지만 이번 리오하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 기회되는 대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